다음은 빈칸 추론 문제 3번 문제 같이 해설해 볼게요. 요거는 제가 풀면서 느꼈던 점이 푸시면서 어휘가 많이 어렵게 느껴진다. 읽는데 어휘가 많이 걸린다 하셨으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를 풀어보면서도 어휘가 탄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 문제 풀어보시는 고3 수험생 분들뿐만 아니라 고1, 고2 학생들도 몇몇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단어를 탄탄하게 외워두시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해석해 볼게요. The use of figurative language does not mean that poems are only fanciful or subjective in their meaning, much less fictional. figurative라는 거는 비유적인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적인 언어의 사용은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대절 전체가 목적절로 나와 있네요. 포엠은 시죠. 시가 유일한 fanciful, 어떤 공상적이거나 주관적인 거, 그 의미를 나타냄에 있어서 공상적이거나 주관적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much less죠. less는 부정이잖아요. 하물며 허구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시만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시만이 이렇게 공상적이고 주관적인 것이고 의미를 나타내에 있어서 하물며 허구적인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네요. 다음 metaphors are ways of speaking about truth. metaphor는 비유예요. 뭐 은유라고도 하죠. 비유법, 은유법 알고 계시죠? 그거 영어로 표현하면 metaphor거든요. 비유라는 거는 방식이에요. 사실, 진실, truth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이래요. 방법. 다음, in fact, all language, not only that of poetry, is metaphorical. not only는 뭐뭐뿐만 아니라 라는 뜻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네요. 사실 모든 언어, poetry는 시입니다. 시 얘도 시의 그것, 대신 language를 나타내는 거겠네요. 시의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는 비유적인 거래요. 시뿐만 아니라. 다음, consider a prosaic statement such as the following. 땡땡 나왔어요. Many people have bouts of depression, but when they learn to reach out to others, they find that life looks brighter. prosaic은 별표로 나와 있네요. 고려해 보세요. 평범한 진술, 뭐와 같은 다음과 같은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대요. bout라는 건 한바탕이라는 뜻이에요. 싸움 한바탕, 뭐 이런 거예요. depression은 우울증을 한번 겪는다. 그러나 그들이 알게 될 때, reach out, 손을 뻗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다 이런 뜻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방법을 배웠을 때 그들은 알게 된대요. 삶이 looks brighter, 더 밝아 보인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이런 평범한 진술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런 진술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런 스테이트먼트가 있다고 치자는 거예요. The term은 용어죠. depression, 우울증이라는 용어는 literally, 말 그대로 의미합니다. a low point in the ground, 땅의 저점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 depression 우리는 우울증 이렇게 해서 외웠죠. 근데 이거 어원 자체를 따져보면 땅의 저점이라는 뜻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세미콜론 해주면서 상수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영어에서는 콜론이나 세미콜론이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은 좀 이렇게 상수를 해준다. It has become a metaphor for a mental condition of feeling low, another metaphor. 즉 이것은 비유가 된 거예요. 정신적인 상태를 위한 어떤 낮은 기분의 상태. 즉 이것 또한 비유이지 않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음, bout refers to a round of fighting. bout라는 것도 일컫는 거예요. 싸움 한바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방금 읽은 진술에서는 bout of depression이라고 metaphorical하게 설명하지 않았냐, 이런 설명을 풀어주고 있는 거네요. 다음, the gesture of reaching out and the optical image of something becoming brighter are more obvious metaphors. reaching out이 손을 뻗는 거예요. 손을 뻗는 제스처와
옵티컬은 시각의, 광학의, 시각의란 뜻이거든요. 시각적 이미지. 뭔가가 더 밝아지는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는 더 obvious, 분명한 metaphor, 비유이다. 그렇잖아요. 그냥 읽었을 때는 그냥 스테이트먼트를 읽었는데 지금 하나씩 따져보니 이런 진술도, 이런 일상적인 진술도 다 결국에 이런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다음 the point is, 여기서 요점은 dull은 어떤 그냥 뭐 진부한 뭐 이런 뜻도 되고 뭐 단조로운 이런 뜻이 있죠. prose는 산문이에요. 풀어서 쓴 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아니라 이렇게 풀어서 쭉 써낸 글, 그걸 prose, 산문이라고 하죠. prose도 외우셔야 돼요. 산문. 종종 나와요. 이런 언어 관련된 지문에서 뭐 prose랑 poem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단조로운 산문, another metaphor, 이것도 비유인데 이것은 사실 blank라는 거예요. with unconscious metaphors. conscious는 의식적인, subconscious는 잠재의식의, unconscious는 무의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의식의 비유법을 가지고 blank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뒤에도 항상 이렇게 블랭크 뒤에 뭐 한 문장 정도씩 따라오는 편인데 지금 이 흐름으로만 봤을 때도 이 요점은 이런 식으로 그냥 시뿐만 아니라 the prose도, 프로스는 이런 산문들도 사실은 무의식적인 비유법으로 생생하다.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유법이 다 이렇게 깔려 있다. 우리가 잘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라는 의미에서 with unconscious metaphor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하면 the point is dull prose is actually 사실은 is alive with 뭐로 생생한 거예요? 이런 무의식의 비유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다 사실은. 시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다 굉장히 metaphorical하다. 비유적이다. 자, 나머지 보기들 보면 이번엔 contrasted를 넣게 되면 뭐뭐와 대조적인이란 뜻이 돼요. 아니죠. 무의식적인 비유법과 대조적이다. unfamiliar는 뭐뭐와 익숙하지 않다란 뜻이에요. 무의식적인 비유법과 익숙하지 않다. 4번은 unsatisfied, 만족하지 않은 이란 뜻이고요. 5번은 경쟁력 있는, 경쟁하는 이런 뜻이잖아요. 무의식적인 비유법과 경쟁하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비유라고 생각지 못했던 이런 단조로운 산문들도 사실은 무의식적인 비유법으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비유법이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려면 alive가 가장 적절하겠네요. 그쵸? 위에 나온 이런 힌트들로 봤을 때, 그죠? 몇 번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시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일상적인 스테이트먼트들도 다 metaphorical 하다라는 게 주장이었으므로 이런 프로즈도 결국에는 무의식적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무의식적인 비유법으로 alive, 생생하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어 뭐 프로스 단어도 몰랐고 뭐 메타포가 몰랐고 뭐 언컨셔스 몰랐고 뭐 이러면 당연히 문제를 풀기 어려우셨었겠죠. 하지만 단어가 어렵지만 않으셨다면 나머지 보기가 또 너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랬다면 문제를 푸는 거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았을까.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According to Emerson, every word was once a poem. 모든 단어들은 한때 다 시였다. As Emerson observes는 관찰하다, 관찰했듯이 the etymologist 나와 있죠. 어원학자는 finds the deadest word to have been once a brilliant picture. 자, to 다음에 have pp를 쓰는 요런 거는 왜 쓰냐면 이렇게 주절의 시제보다 더 과거 이야기를 해주는 방법이에요. to 다음에 과거 동사를 쓸 수 없잖아.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to have pp를 씀으로써 주절의 시제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 어원학자는 이런 죽은 단어들도 한때는 굉장히 이런 찬란한 픽처였다. 찬란한 그런 그림이 되었었다. 언어라는 것은 firstly 화석이죠. 화석,
화된 시와 같다. 결국에는 다 이런 것도 들춰보면 그 어떤 비유적인 표현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fossil poetry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했네요. 화석 같은 시와 같다. 다 결국에는 이런 비유에서 시작한 거다. 모든 랭귀지는 이런 뭐 멋있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또 단어를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가 여기서 중요하죠. figurative 비유적인 이런 뜻이었고 poem 시, fanciful 공상적인, subjective 주관적인, much less 어떻게 해석했었죠? 더군다나 뒤에는 더 아니다. less는 부정이니까요. metaphor 하면은 비유, 은유를 나타내고 poetry도 시예요. metaphorical 하면은 어떤 비유적인 per se 나와 있는 단어지만 평범한 statement는 진술이고요. about는 한바탕, 한소동 뭐 이런 뜻이고 depression 우울증, reach out은 원래 손을 뻗다란 뜻입니다. literally 말 그대로 그리고 또 optical 시각의 obvious 분명한 prose는 산문 풀어서 쓴 문장들 unconscious 무의식의 그리고 observe 관찰하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보기에서는 다 아셔야죠. contrast 하는 건 대조적인 익숙하지 않은 만족하지 않은 경쟁력 있는 경쟁하는 이런 뜻이라는 거. 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걸리는 단어가 있으셨다면 당연히 수능에서도 언어 분야에서 지문이 나온다면 뭐 prose 이런 거 잘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figurative, metaphor도 너무너무 잘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를 해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